여기 가난한 한국은 경찰서 자체가 없어서 법보다 주먹이 위인 지옥 같은 혼란 속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명문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학교로 순회 강연을 가게 된 미국 명문대 교수는 그러한 중국인들의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입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강의실은 3분 만에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 모두가 입을 꾹 다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강의실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존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인 시카고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경험이 있고, 현재는 미국에서의 모든 재산과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와서 한국 학생들에게 사회학을 강의하며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 결정에 대해 비웃고 이해가 안 간다는 시선을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의 교수들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 위해 지금도 엄청난 지원서를 보내고 있고, 심지어 저는 미국에서도 최고의 명문대라고 손꼽히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영광을 누렸거든요. 그러나 얼핏 보면 더할 나위 없이 명예로운 직업을 가졌던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건 바로 미국에 심각할 정도로 열악한 치안 문제 때문이었죠. 물론 전 세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가장 많은 자본이 돌고 있는 국가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돈과 명예가 반드시 삶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군요. 저는 교수라는 이유로 표적이 되어 셋업 범죄에 휘말린 적도 있고, 미국에서는 열악한 치안 탓에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는 절대로 혼자 밖에 나갈 수 없기에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매우 좋지 않았죠. 그러다 한 번은 등교를 하던 딸이 납치를 당할 뻔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난 이후 저는 미국에 더 있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한국 대학교로의 단기 파견 자리도 났겠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최고였어요. 일단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돌아다녀도 완벽하게 안전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어떠한 위험 요소도 없는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마음에 들었죠. 딸들은 미국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점점 잊어갔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보호자 없이 등교까지 하며 꿈만 같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와 가족을 위해 한국에서의 파견을 계속해서 연장했고,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의 정규직 교수 직업까지 얻으며 한국에 눌러 살게 된 것이죠. 요즘에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이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아직도 강력한 잠재력이 있는 무서운 국가였는데요. 이에 더해 한국인들의 저력, 기술력, 성실함 등은 계속해서 이 나라를 빛내고 있었고, 한국은 정말 뭐 하나 빼놓을 부분이 없는 완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던 와중 뜬금없이 중국 대학교 측에서 제게 파견 강연 제안이 온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저는 한국의 이러한 기적 같은 모습들이 중국 같은 후진국 출신의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중국도 한국처럼 누구에게나 선망받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스토리는 분명 설득력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대학교 측에서는 중국으로의 파견은 가지 않는 편이 낫다며 말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들은 저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중국 대학교 측이 한국인들을 교수로 채용하거나 파견 강의 요청을 해오는 이유는 중국의 대학생들 앞에서 일부러 한국을 비방하고 망신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다소 믿기 힘든 말을 해왔거든요. 심지어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한국은 가난하고 후진국이라며 비하하는 전문적인 댓글 부대까지 운영 중이며, 이러한 날조를 통해 서로 단합해서 지금의 경제가 파탄난 최악의 자국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상황이 이러니 중국 대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후진국 한국보다는 중국이 낫다는 식으로 세뇌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 출신의 교수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워 선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미국 대학교에서의 커리어도 있던 저는 그들에게 있어 날조에 써먹을 적임자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파견 요청을 해온 대학교는 중국 상해 소재에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준 낮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이번 파견이 오히려 제게 기회로 작용할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들었고, 그렇게 한국 대학교 측의 만류에도 중국행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기 일주일 전, 저는 중국에 먼저 도착했고, 중국이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을 욕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중국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로 했죠. 그렇게 중국에 대한 관찰을 끝낸 뒤 저는 중국의 명문대학교 강의를 위해 연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어를 통한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웬 중국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봐요. 지금 중국으로 돈을 벌러 왔으면서 야만적인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여기에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무례한 강의를 한단 말인가요? 그리고 중국으로 오는 속국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배움으로써 마땅히 대국을 존경하고 합류하려는 태도를 보이던데 당신은 그런 작은 나라에 빌붙어서 돈을 버는 주제에 어째서 건방지게 중국어도 모른 채 중국에 강의를 올 수가 있죠? 당신은 예의도 없는 건가요? 이 말에 저는 곧바로 한국 대학교 측이 제게 해줬던 이야기가 정말이었구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학생은 제게 중국어로 면박을 주기 시작했고 그러한 말을 들은 다른 중국 학생들은 동료의 낮은 수준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일동 폭소를 하는 황당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중국어를 영어로 통역해주는 학교 측의 직원마저 실실 웃으며 조롱 섞인 말투로 중국 학생의 저급하고 수준 낮은 어휘를 그대로 직역해 주었기에 이들은 정말로 한국과 미국 모두와 관련이 있던 저를 조롱함으로써 그들만의 알량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파견을 요청했구나를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현실을 이미 직접 파악했던 저로서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중국의 미래구나 싶어 암울함을 느끼면서도 학생들에게 팩트를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이가 없군요. 제가 돈을 벌러 중국 파견을 왔다고요? 그렇다면 돈을 좀 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곳 대학교 측이 제게 강연비로 얼마를 줬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1시간짜리 강연을 해도 중국 대학교 측에서 지불한 금액의 10배는 벌 수 있는데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여기에 왔다면 어째서 비행기까지 탑승하며 푼돈을 받는 고생을 감수했겠어요? 당신들은 중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라는 세뇌된 교육만을 받아왔기에 도저히 믿을 수 없겠지만 이게 바로 중국의 열악한 경제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중국인들은 어째서 한국을 속국이자 후진국이라고 주장하며 날조를 못해서 안달인 거죠? 중국인들은 꼭 겉으로는 한국을 욕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중국인들만큼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없기에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이중성이 도통 적응이 안 되거든요. 보세요. 중국의 번화가에 가면 꼭 K-팝이 틀어져 있으며 중국인들은 길거리에서 K-팝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도 중국인들은 꼭 중국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면서 한국 제품 진열대만 싹 쓸어가서 어딜 가든 한국 제품은 전부 품절되어 있더군요. 방금 제게 딴지를 걸었던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휴대폰에 걸려있는 키링은 K-팝 굿즈가 아닌가요? 도대체 중국인들은 왜 한국을 속으로는 존경하면서도 겉으로는 싫어하는 척 연기를 하는 건가요? 이건 전문적인 용어로 열등감이라고 칭할 수 있고 분명 당신들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문화 속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무가내더군요. 나름 중국에서는 엘리트이자 지성인 축에 속한다는 그들이었지만 제 말에는 반박조차 못한 채 저보고 한국 같은 속국에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며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설을 내뱉을 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른 중국인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발언을 해오기 시작했죠. 중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한다고요? 한국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이미 나라의 뼈대부터가 무너진 국가로 한국은 경찰 시스템을 운용할 능력이 없어서 경찰서 자체가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한국에는 수많은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해 사실상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상태죠. 그래서 몇몇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꾸려서 범죄를 간신히 막아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이런 후진국 한국을 부러워할 수가 있겠어요? 혹시나 발뺌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러한 한국의 열악함은 제가 중국의 언론에서 영상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저는 중국인들의 낮은 수준의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전부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열악한 모습이었고 중국인들은 멍청하게도 편집으로 조작된 영상을 고지고대로 믿고 자국의 처참한 현실을 마치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 양 말하고 있었거든요. 순간 저는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이유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도 중국의 엘리트들이라니. 중국의 미래는 도저히 답이 없었고 제 강연으로 어떻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도망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꿔준 고마운 한국을 위해서라도 이들에게 한국의 현실을 똑바로 알려줌으로써 한국의 명예를 되찾고 중국인들의 잘못된 사상 또한 완전히 깨부숴주기로 다짐했죠. 그렇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그러한 영상을 전부 동영상으로 접했겠지만 저는 당신이 화면을 통해 본 장면을 중국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저는 이곳 학교에 오기 전 일주일간 중국을 돌아다녀 봤고 중국의 처참한 치안에 대한 동영상까지 전부 촬영해 왔거든요. 자, 이것 보세요. 중국은 너무 가난한 나머지 경찰 예산도 없어서 중국의 경찰관들은 경찰차 대신 낡고 녹슨 자전거를 겨우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고물 자전거를 타고 범인을 잡기 위해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지만 결국 자전거 체인이 부러졌고 그는 과일 가판대에 돌진하며 상황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또 중국에서는 현상수배 종이를 인쇄할 프린트조차 없어서 모든 표지를 연필로 직접 그려서 붙여놓는 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조악한 현상수배지로 범인을 잡을 생각을 하는 건지 이건 중국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는 타이틀이 있는 선진국답게 이미 순찰차에 마저 경찰관을 돕는 AI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내비게이션의 GPS 시스템과 결합되어 여러 데이터를 통한 잠재적인 범죄 발생 경로를 제한하며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있죠. 물론 이러한 AI 시스템은 교통 상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대체 경로를 제한하여 경찰관이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엇보다도 강력한 점은 따로 있죠. 한국의 자율주행 및 안면인식, 그리고 열화상 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한국은 이러한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드론을 개발해냈거든요. 한국은 이미 위험구역이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을 드론으로 안전하게 순찰하고 있으며 이러한 드론은 대규모 행사에도 어김없이 출동되어 잠재적인 위협을 사전에 포착하여 예방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과 중국은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범죄보고 및 추적 시스템은 이러한 AI 기술은커녕 전적으로 종이와 연필을 기반으로 하며 중국 경찰들은 실제 범죄를 해결하는 것보다 잘못 작성된 보고서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실제로 언제 한 번은 베이징에서 미국인 한 명이 실종된 적이 있었는데 중국 경찰은 실종자가 이미 발견된 지 5년 후에야 실종자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느리고 열악한 경찰 시스템은 미국 전역을 경악으로 뒤흔들게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뛰어난 기술력 하나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국 같은 선진국을 후진국이라며 비하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14억 중국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5천만 한국인들의 발끝조차 못 따라간다는 점에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현실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고 선도자를 비하와 날조를 통해 끌어내리기에만 급급하다면 중국은 10년 후에도, 아니 100년 후에도 한국과 같은 모범적인 모습을 절대로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역시나 중국인들은 제 말에 반성은커녕 오히려 길길이 날뛰며 연단으로 침을 뱉어대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난데없이 자신들이 마시던 음료수 유리병을 깨서 제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 도저히 지성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야만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제게 신체적인 위해를 끼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1차원적인 중국인들보다 한 수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진작에 바디캠을 달고 강연에 나왔고 이들이 정말로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날조를 일삼거나 제 신변을 위협한다면 중국인들의 추악한 현실을 온 세상에 공개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바디캠으로 강연을 전부 녹화 중이고 저를 털끝이라도 다치게 했다간 중국인들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모습을 전 세계로 퍼뜨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중국인들은 그제야 진정을 하며 지성인인 척 연기라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다시금 해온 질문의 수준은 여전히 충격 그 자체였죠. 한국의 경찰 인프라가 중국보다 뛰어나면 뭐하죠?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씨를 갖고 있어서 위기 상황에도 절대로 뭉치지 않잖아요. 중국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려심 깊고 따뜻한 사람들이라 경찰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예산이 많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애초에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간혹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서로를 위하는 중국인들은 기꺼이 합심해서 범죄자를 자발적으로 잡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뛰어난 경찰 체계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기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범죄를 당연하다는 듯 저지르며 한국에서는 이렇듯 범죄가 자주 일어나니까 최첨단 경찰 기술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경찰 인프라가 뛰어난 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저는 중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궤변에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기로 했죠. 정말 웃기는군요. 한국과 중국의 범죄율을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어림잡아도 한국의 5배 이상의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비율을 포함한다면 중국의 범죄율은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일으키는 범죄만 봐도 그렇죠.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일으키는 강력범죄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데, 거기에 중국인들이 한국의 길거리에서 배변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무단 투척한다든지 하는 단속하기 힘든 경범죄까지 포함시킨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일으키는 범죄만 해도 5천만 한국인이 일으키는 범죄의 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에는 범죄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최첨단 경찰 인프라를 갖춰야만 했던 이유도 이러한 중국인들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중국인들끼리 서로 돕는다는 학생의 주장도 실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이야말로 이웃들끼리 서로를 보살피는 문화가 존재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봉사단체가 자발적으로 조직되며 노인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응급 상황 동안 도움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건 봉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이기적인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라고 볼 수 있죠. 태풍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여름철마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곤 하는데,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보이는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의 태도는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위기의 상황 때마다 쉽게 뭉치고 단합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에 태풍이나 지진 등이 발생하면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빠르게 자원봉사단체가 구성되고 즉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곤 합니다. 한국인들은 직접 재난지역에 파견 가서 빠른 복구를 위해 땀을 흘리며 힘써주고 돈과 음식, 옷 등을 기부하며 그야말로 아낌없는 도움을 주곤 합니다. 물론 한국의 긴급 구조대와 각종 필수 인력들도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곤 하지만 극심한 재난 상황마다 보이는 한국인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전 세계의 언론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유명하고, 한국에서는 민간인들이 전문가들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은 어떤가요? 이건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홍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오히려 홍수가 난 지역으로 찾아간 다음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수재민들의 귀중품을 털어갔을 뿐만 아니라 구호소의 긴급 지원 물품까지 전부 훔쳐가는 장면이 포착되어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이러한 재난 상황마다 가짜 기부단체가 성행하는데, 이들은 수재민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금한 척을 한 뒤 그대로 기부금과 함께 자취를 감추고 있기에 중국에서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도 예산 부족을 핑계로 그들을 버렸지만 불신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중국에서는 아무도 남에게 도움을 베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이 한국보다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시카고 대학교에서 사회학 강의를 할 때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보여준 완전히 다른 행동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했을 정도로 두 나라의 사람들은 비교조차 불가능한 국민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헛소리를 일삼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저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면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고, 결국 중국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는데요. 급기야 몇몇 중국인들은 한국은 부패가 심각한 후진국이라느니 사실 한국의 경찰들은 전부 중국 출신이고 중국은 경찰조차 없는 가난한 한국을 위해 경찰 인력들을 파견시켜 평화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거라느냐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러한 한심한 중국인들의 수준에 두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고 이내 현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국인들은 여기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드라마 각본이나 써야 할 것 같네요. 자국의 경찰 인프라조차 붕괴된 중국이 감히 어떤 나라를 도울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이곳은 상해라는 대도시임에도 어김없이 붕괴된 경찰력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이곳 학교로 걸어오면서 저는 한 무리의 사내들이 가격을 외치고 있길래 경매를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러나 알고 보니 그곳은 경찰서였고
중국의 경찰들은 범죄자들의 벌금의 가격을 놓고 흥정을 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대충 상황을 살펴보니 이들은 용의자들의 석방을 놓고 흥정을 벌였고 결국 몇 명의 용의자들은 경찰과 흥정을 마친 금액을 뇌물로 주고 풀려나오더군요. 이게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 용의자가 뇌물을 미끼로 한국 경찰과 흥정을 벌이려고 하다간 그러한 용의자는 오히려 가중처벌되고 말 게 분명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어떠한 경찰도 뇌물을 받지 않거든요. 저는 한국 경찰들을 보고 대단히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욕심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국은 경찰들이 뇌물을 받는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가 아니며 사회적으로도 뇌물이 통용될 만큼의 국민들의 수준이 낮은 국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찰은 평균 월급 30만 원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수준이지만 한국 경찰은 그의 10배 이상의 월급을 받거든요. 즉, 중국은 시민의식 수준뿐만 아니라 국민성, 심지어 경제력마저도 한국에 한참 뒤져 있으므로 중국은 30년이 지나도 한국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미래라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보니 아무래도 중국은 100년이 지나도 한국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할 것 같네요. 그렇게 말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의실을 벗어났어요. 물론 중국인들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신체적인 위해를 끼치려는 듯 다가오기도 했으나 바디캠을 장착한 제게 달려들 정도의 배짱 있는 중국인은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무사히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중국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을 담은 영상들을 정리해서 전 세계의 언론사들에게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껏 14억의 중국인들은 한국이라는 완벽한 나라의 명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인터넷의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글을 자주 찾아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중국인들의 음침한 공작질 때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제 영상은 중국인들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날조에 완벽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전 세계가 한국과 중국의 진실을 알게 될 테죠. 중국인들에게 속아 한국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된 전 세계인들이 제 영상을 통해 진실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저는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선사해준 한국에 약간이나마 보답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만족감을 느끼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